김정은 집권 4년차 북한의 권력 지형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 군서열 1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근까지 권력서열 중심에 있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 대를 이은 최고 권력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까지 모두 사라지거나 좌천되거나 숙청까지 이르게 된 북한의 주요 권력층인데요. 요동치는 북한의 권력 지형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까지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20여일째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네. 또 신변 이상설이 돌았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척추 수술을 받으러 중국에 다녀온 거라고 해요. 지난번에 8.25 목함질의 그 합의 때, 네. 황병서가 이 복대를 하고 나왔다고 그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복대를 하니까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연령이 76세나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스크나 뭐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디스크 수술이나 이런 허리 수술이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북한 의료 기술로 전신 마취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북한군의 고위층들이 북한 의료진을 믿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신 마취했다 못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북한의 고위층들은 좀 아프면은 전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걸로 알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기술이 있긴 있지만 뭐 아무래도 못 믿던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엘리트 고위 권력층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과거에는 김정일, 지금 김정은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신변 이상설이라든가 뭐 좌천설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룡해를 이어서 인민국 총정치국장이 된 것인데,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위상이 별로 높지 않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병서가 2004년도에 죽은 그 김정일의 전처 고영희의 측근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왕이 되는데 어떤 이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총정치국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김정일 시절에 2000년에 조명록 당시 총정치국장이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까지 할 정도로 총정치국장의 위상은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우리가 2인자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인자가 그러면은 김정은이고 2인자가 그건 아니고 신과 인간의 관계로 봤을 때 신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인물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인천을 방문했었고 또 이번 8.25 합의를 이끌어낼 때도 배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황병서는 그 조직지도부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조직지도부가 이제 군 담당이 있고 당 담당이 있는데 이제 조직지도부라는 조직이 북한에 있는 전국에 있는 당 간부들을 인사와 통제, 감시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거기에서 당 담당은 이제 당원들 쪽이고 군 담당은 군부에 있는 엘리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인사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총정치국장으로 옮겨 앉아서 지금 한 2년 넘게 지금 있고 김정은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재작년부터 3년 동안 뭐 연간 한 100회 이상씩 수행하는 아주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 몇 차례 수행을 했느냐가 또 이제 서열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에서는 그 독재 국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독재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측근 실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황병서가 이제 20여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근 좀 급부상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 하나 있던데 조용원 당 부부장. 솔직히 좀 우리에게는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조금 낯설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저도 작년 12월 달에 처음 공개활동 수행에 등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올 들어서 이제 수행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저도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지도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지도부 내에 당 담당과 그 군 담당이 있거든요. 근데 조영원이 수행하는 걸 보면 군보다는
일반 경제라든가 이런 데 수행을 많이 하는 걸 봐서는 예. 당 담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문제는 조직 지도부의 말단 지도원에서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북한의 웬만한 엘리트들은 조영원이가 다 깨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사실 어리고 잘 모르니까 예. 누군가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행할 때, 공개 활동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누구고 뭐 어떤 이런 걸 또 가르쳐 줄 부분도 있고 예. 또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공개 활동할 때 거기에 어떤 통제나 감시 이런 부분도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지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영원이 아마 나이도 상대적으로 한 50대 후반으로 젊고 그래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군요. 올 한해 김정은을 몇 차례 수행했는지를 봤더니 37차례를 그렇죠. 수행했더라고요. 예. 이게 황병서 다음으로 많은 횟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예. 그 김정은 체제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영원을 비롯한 어떤 신진 세력이 좀 급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이거를 지금 신진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북한 권력 중심의 어떤 세대 교체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원래 김정일 때도 그 어떤 예를 들면 군이 있으면 조직이 있으면은 조직의 장은 일단 원로나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네. 밑에 부부장 아니면 부국장급의 김정일이 직접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는 겁니다. 이 이원 체제죠. 예. 이제 김정은 시대에도 보면은 지금 신진 세력이 많이 등장을 해서 지금 부부장급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부장급들은 결국 김정은이하고 같이 정치를 할 사람들이죠. 예. 그렇지만 그 위에 제일 고위직에 있는 그 어떤 엘리트들은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앉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자기가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 대화하기도 거북하고 또 김정은이가 그 외국 유학까지 했는데 또 이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늙은 가신들이 자기 생각을 못 읽어준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정치하겠다. 결국은 김정은의 친정 체제 강화 여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아직 세대 교체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예. 해주셨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사람들, 자기 세력을 구축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부터는 좀 슬슬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사람을 좀 심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그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정통성을 지지해줄 원로 집단이 필요한 거죠. 야. 그래서 오국열이라든가 리용무라든가 김영남이라든가 거의 80대 노인들이 예. 아직도 현직에서 그대로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남,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경제 여기에는 강석주, 김양건, 그다음에 그 박봉주 이런 핵심 엘리트들이 아직도 건재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국정운영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할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 지도부나 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같이 정치할 신진 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정통성과 또 일을 그렇죠. 할 만한 신진 세력 그 두 마리 토끼를 예. 잡으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노장청 조합이 예. 북한 통치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과 함께하는 황태자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김정은 생일을 따서 18그룹 봉화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입니까? 예, 이게 봉화조라는 거는 뭐 김정은 시대 생긴 게 아니고 네. 그 김정일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뭐 그 빨치산, 그다음에 로얄 패밀리 2세들, 로얄 패밀리도 사실 김일성 가게 밑에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김정일이 아들 딸만 보이지만 그 반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 딸이 많고 외가도 있고 많거든요. 또 북한의 핵심 권력층인 그 빨치산 성분 가진 그 2, 3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세력들이 어쨌든 북한의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담하면서 어쨌든 이 봉화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봉화조가 김정은 세대에 오면서 아마 한 세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김정일 시대에는 2세대였다가 예. 지금 아마 3세대 쪽으로 좀 더 젊어지면서 예. 그들이 18,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일이 1월 8일이니까 야. 18 그룹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강석주 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데 강반석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의 할머니 이게 할머니 계열이죠. 할머니 계열. 이제 그런 계열에다가 뭐 예. 이제 반계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정철이가 여기에 수령이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생각에 뭐
격가지다. 그러니까 김정철이는 뭐 제외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지금 김정은의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김여정이 지금 김정은의 모든 행사나 선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김정철이도 김정은 권력을 측근에서 지지해주는, 예. 보위해주는 어떤 봉화조나 18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종의 이제 김정은의 정치적 호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이죠.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전에 어떤 인적 쇄신 작업이나 어떤 조직 개편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최고 권력 기구는 협의체 기구지만 어쨌든 당 중앙위원회입니다. 네. 당 중앙위원회 이제 인원이 많은데 과거에 80년에 6차 당대회 할 때까지 5차, 6차 당대회 때 할 때 그 인원들이 한 70% 교체가 됐어요. 과거에.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35년 만에 열리는 건 하지만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젊은 지도자니까 각 지방에 있는 당중앙위원들 또 중앙에 있는 위원들을 아마 대거 교체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만 중요한 거는 중앙당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에 있는 통치 엘리트들은 네. 아마 큰 변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제1비서로 통치하는 거는 좀 기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비서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네. 아버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1비서라는 이게 기형적인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6차 당대회 때 김정일이 그냥 아무 직책이 없다가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당대회에서.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를 혹시라도 할아버지하고 같은 반열인 주석으로 올리고 김정은이가 총비서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요동치는 북한의 권력 지형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